네, 주도주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7분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눌려도 너무 눌립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눌리는 섹터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이분과 고민해 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벌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속 깔려있는 AI 버블 논란 때문인지 증시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나오고 나서 이번 버블을 씻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점점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현 시점, 시장이 빠져도 너무 빠집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버블, CDS 프리미엄으로 인한 지금 현재 유동성 너무 과다 내지는 빚에 좀 허덕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 앱스타인 이슈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추문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죠. 특히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동 성범죄자가 감옥에 들어오면은 진짜 그 안에서도 죽을 때까지 맞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런 성추문, 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힘이 빠질 거다. 여러 이야기, 외향적인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다 핑계다. 핑계입니다. 붙인 이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핑계인데, 이번에 하락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부 줄어든 외향적인 이유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우선 패드워치 기준으로 먼저 이 CG와 함께 체크해보고 좀 넘어가실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 기준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간에 좀 방어적으로 버텨왔었던 바이오도 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에는 동결과 25bp 인하 확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다? 거의 동률 내지는 동결이 조금 더 높다. 근데 이 지금 확률이 사실상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크게 변동 없었어요. 네.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줄어들어서 후퇴해서 빠진다라는 건 외향적인 이슈가 잡고 있긴 하지만 상관없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점도 있는데, 네. 근데 12월 달에 당연하게 금리 인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게 안 나오죠. 왜? 오. 10월 달 지표가 오염됐잖아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경기 고용 지표가 일부 좀 치솟는 형태가 일어났었는데 10월 달은 지금 어떻다? 네, 셧다운 때문에 오염된 지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 연준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확정을 짓기보다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하면은 시장 폭락하고 바이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반도체나 이런 거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당연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양적 긴축 완화 종료, QT 종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TJ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이제 미국 정부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 이제 공무원들 돈 주고 유동성 푸는 거, 이게 TJ 캐시 계좌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TJ 캐시라고 하는 게 결국에 오르고 내리고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지금 셧다운이 42일간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라인표로 지금 TJ 계좌 내 현금이 쌓여 있어요. 그럼 저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셧다운 터지고 셧다운 끝날 때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거에 별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었죠. 맞아요. 근데 셧다운 끝나니까 어때요?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 TJ 캐시라고 부르는 현금 계좌 내에서 이제 돈이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21년도에 TJ 계좌 내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떨어진 게 보이시죠? 저 때가 뭡니까? 금리 인상기 이후에 코로나 때죠.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렸는데, 코로나 때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강하게 풀었었던 때예요. 저 때 어땠어요? 계속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푸는 형태가 사실 금리 인하 2회에서 3회의 영향도와 같기 때문에 네, 결국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버블로는 핑계다. 핑계입니다. 핑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자료까지 후딱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재무부에서 돈을 못 풀었잖아요. 네. 셧다운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사야 되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넘어온 모습 보시면은 당일 채권, 담보 채권 당일 금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하루치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네. 시장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슬슬 돈이 모자라 하니까 단기채 SFR 금리가 급등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다? 차익 실현하고 갚고 차익 실현하고 갚고 단기 채권 금리 변동성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AI 버블 이런 거는 일단은 핑계다라고 저는 일단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이 좀 모자라다 시장 안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셧다운이 끝난 지 오늘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이제 몇 주 후면은 또 FOMC까지 열리면서 QT 종료될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 내 동안 언제 과연 재무분의 이 현금량들이 다시 시장 내에서 자금 유통이 될 거냐? 그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발점이. 그래서 이번 하락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네. 연말 랠리의 기회로 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만 엔비디아 실적 향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일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네. 일단 코스피 200, SK 하이닉스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투탑 안에서 하이닉스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일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 수렴 형태에서 오늘 기준으로 일단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결국에 두 가지 향해요. 모두가 다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엔비디아 잘 나오면은 반등할 거고 잘못 나오면 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선물 기준으로 외국계들 선물 포지션을 네.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일단 21 이평선을 이탈한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기 손익평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기 손익평가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손해를 선물 옵션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누적 기준으로 매도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계속 보여드리자면은 자, 조금 더 잘 보이시게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자, 외국계들 포지션이 530포인트입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5,600 내지는 5,700 사이가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마이너스 6에서 4% 정도 열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 내 긍정적인 분위기가 안 나와서 해당 포인트까지 밀린다. 그럼 이때 사야죠. 그렇죠. 이때 사시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향이 잘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내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에너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오늘 기준 내에서는 방어향으로 버티고 있던 바이오 쪽들은 일단 같이 어쩔 수 없이 눌린다. 요 정도까지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린 상황인데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내 하락폭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네. 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과연 지난 고점을 넘기는 이제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아무래도 올라간 점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자요? 빠르게 넘어왔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증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C D램에 대해서 이번에 20만 장 이상 증설한다. 이제 과거에 23년도 때 증설 당시에도 13만 장 가량이었는데 이번은 거의 뭐 2배가 가까운 20만 장을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많다라는 표현입니다만 이게 완공 기준일이 2028년도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D램 그리고 레거시 사이클에 대해서 붕어빵을 빗대서 많이 소개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막 붕어빵을 사려고 손님들이 막 줄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붕어빵을 있는 대로 천천히 내놔도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가고 있는 상황인데 슬슬 붕어빵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붕어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새로 만든대요. 붕어빵 양이 쌓였어요. 그럼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물론 이 공장 완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즉각적으로 가격들이 D램 가격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수요가 살아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 D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졌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HBM4와 같은 추가적인 신규 매출권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기판주들을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기판주 소재 종목들이 많이 잘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증설 시나리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주 쪽, 장비주 쪽을 먼저 노려보시자. 엔비디아 실발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 반등 시도에 대해서 가장 분위기 만들 가능성이 높은 장비주를 보셔야 되고 저는 항상 장비주 중에서 탑픽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 한미반도체 오늘 기준으로 4.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상승분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거세요. 상승분 대비해서 하락폭 얼마나 돌렸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제 0.6배 자리 거의 다 와가네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향으로 인해서 이 눌린 기회에서 반도체를 노리실 분들께서는 장비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누구랑 깐부입니까? 미국 마이크론이랑 깐부잖아요. 네. 저는 그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장비주들 이번 엔비디아 실발 이후로의 흐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도 짚어봤고요. 반도체를 노릴 것이면 그 안에서 소부장, 그 안에서는 또 장비주를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로봇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장 초반 전체적인 섹터가 눌릴 때 그나마 살아남아줬던 게 로봇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 수급은 중국 소비단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로봇을 한번 짚고 가야겠죠. 로봇주 반등이 나올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 반등 나올 거냐 기로예요. 네. 근데 이 AI라는 게 결국 시장의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자 그래서 로봇 이야기를 하자면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다.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에서 실적이 안 나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것이다. 네, 내년과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제가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이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최초에 유비테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등 뒤에서 배터리가 빠져나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배터리 교체도 가능한 그런 로봇.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꼭 휴머노이드여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쪽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휴머노이드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휴머노이드가 결국에 인간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람처럼 손,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발 꼭 필요해요? 그냥 그쵸. 있어야 될 부분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로봇 기준으로 중요한 건 상반신이에요. 그래서 네. 휴머노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프레젠테이션용.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렇죠. 이런 용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휴머노이드 투자하지 말란 거냐?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절충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뭐 모비스나 무벡스 같은 네. 종목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식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면서 관심도를 불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6년도가 기대된다 말씀드리는 거는 네. 미국 내 기업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내지는 중국 내 유비테크 그리고 샤오펑과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서 2030년도 폭발적인 대량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들이 앞으로 찍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선행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지금 뭐가 올라갑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라이프 6, 뭐 6불화 인산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전해액, 전해질 이쪽 가격도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 수요가 사실 지금 시장은 ESS에 대한 수요만 보고 있지만 로봇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먼저 보시고 넘어갈게요. 차트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아쉽죠. 시장세 때문에 장 초반 좋은 분위기도 결국에 눌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 눌림세를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오늘 시가 자리
39만 원대 유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 로봇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 한번 기대감 가져보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하락폭 줄여가면서 점점 반등의 기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후강으로 가길 기대해 보면서 추천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은 감속기 관련 전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와 연결성이 있는 곳이고요. 현재가 23,8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BB테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잘 그래도 오늘 상승분이 나왔었다. 그냥 일부 윗꼬리가 눌렸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다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휴머노이드 로봇용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뭐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사람 이 관절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이슈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는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현재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뭐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해서 전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단은 외형 금형적인 부분에서 속도전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감속기나 EF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11월 초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초중순쯤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슈퍼팩토리를 대규모 확장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뭐 전기차 생산량 늘리는 건가요? 전기차 시장 안 좋다는데 이쪽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서 슈퍼팩토리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로봇 쪽으로. 맞아요. 목표 자체가 일단 28년도를 이야기가 나오고 네. 길게 장기적으로 2030년도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 1,000만 대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초입이라는 거예요. 최초 기대감으로 인한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앞선 시장 사이클에서 나왔고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여지는 이제 실적으로 갈림이 될 겁니다. 바로 네. 2026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는 SBB테크, 테슬라 향으로 감속기 납품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SBB테크를 본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이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SBB테크 29,500원, 500원 근사치 내로 3만 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가 바로 이 3만 원입니다. 여기 자리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26년도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 이 기술 반등을 노리시고 26년도 넘어가서 이 3만 원을 넘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로봇 사업에 대한 확장은 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이 이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로봇과 2차 전지 같이 보셔야겠죠. 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목표가는 이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있음에도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하락이 나올 경우 지지를 받는 섹터 그리고 지지 라인까지도 저희가 명확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유튜브에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SBB테크 탑승해 보겠습니다. 함께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